예, 저희가 준비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에 오늘 이재명 대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대표님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돈봉투 의혹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송 전 대표님 관련해서 귀국 요청하셨는데 답변이 오는 게 있을까요? 대표님 송 전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하셨나요? 기존 기조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송 전 대표님 귀국 자체를 좀 거부를 하신다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특별 당규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당대표의 직접 첫 사과. 두 번째, 송 전 대표 빨리 프랑스에서 돌아오라 이 요청. 근데 이제 애초에 지난주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몇몇 민주당 인사, 민주당 사람들은 이거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 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기획 수사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일단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하는 것으로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렇게 송영길 전 대표의 일단 귀국,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 공정한 수사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항상 검찰을 향해서 검찰 독재 정권 그리고 또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인의 어떤 혐의도 많은데 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즉각적으로 일단 사과를 하고 또 송영길 대표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는 일단 너무 증거가 명백하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워낙 녹취록 자체가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녹취록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또 그것도 불체포 특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끊어내야, 즉 이 사건을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으로 몰아야지만이 본인한테까지 이제 문제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송 전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려서 탈당을 하든지 뭔가 수사를 받든지 뭔가 하여튼 자신의 선에서 끝내라 라는 메시지를 저는 오늘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 이 사건이 지금 산불처럼 확 지금 이 강풍으로 해서 지금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어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방어선은 결국 본인을 중심으로 했던 이 방탄, 여기는 방어선을 치지만 예.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방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율배반적이다. 왜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체포 특권 행사하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특검을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특검도 아닙니다. 이제 검찰에서 좀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들어오라는 이유도 본인이 이 검찰에 대해서 또 이 영장 실심사에 대해서 저는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받으라라고 하는 건 또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송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예. 굉장히 크게 관심인 겁니다. 근데 이게 혹시 어제 오늘 보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혹은 몇 명이라도 이게 연루가 돼 있으니 이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돼 있다는 보도 내용이 맞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도 더는 그 입장 표명을 늦출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 파일이 너무 생생하고요.
그다음에 발언의 정황이나 등장 인물들이 너무 또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작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이제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 내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협조를 요청했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귀국을 요청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검찰 수사가 어디서 합니까?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소하는 것도 지금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자기를 수사하는 그 똑같은 곳의 검찰은 검찰 조작이고 왜곡이고 또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쏘고 송영길 대표와 똑같은 그 검찰에서 하는데 거기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아야 되겠고 송 대표까지는 검찰한테 넘겨도 되겠다는 생각인 건지 저는 물론 이제 그런 태도를 지금 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지금 가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또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감당해야 될 재판, 기소 피고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저렇게 꼬리자르기로 이야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전 변호사께도 반론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화면을 좀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 고민 아니냐. 다 감싸기에는 이거 민주당 의원들 다 방탄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렵고 그렇다고 딱 선을 긋기에는 본인은 괜찮고 그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은 안 되는 거냐.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오늘 사과 표명에서 입장 선을 좀 그었다면 앞서 두 분이 지적했던 그 비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저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비판이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거 한번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거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보면 이 집에 가기 위해서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따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봐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는 이 떨어진 과자를 따라가 봤더니 돈을 따라가 봤더니 50억 클럽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할 때 428억에 대한 주인은 나오지 않더라. 그렇지만은 이 돈 봉투에 대한 사건은 이 과자 부스러기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걸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이정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윤관석 의원도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명명백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비호할 수도 없고 비호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도 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비호할 생각은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일단 수사를 해서 저는 도려낼 부분들은 명확하게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과 이번에 돈 봉투 의혹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사안이 돈 봉투 의혹이 좀 더 명백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각자 여러 생각들을 좀 다채롭게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도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협조를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앞서 설주한 변호사가 반박을 해주긴 했어요. 뭐 이재명 대표 건과 이번 돈봉투 의혹은 다르다. 다만 본인에게 관대하고 돈봉투 의혹에는 너무 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두 분께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사례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웅래 의원 건이 재판에 넘겨졌던 것도 바로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 뭐 돈봉투 부수적거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언론관이 돼 있다는데 이것도 이중자 때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렇게 노웅래 의원 때와 지금 그 송영길 대표 때 이렇게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다르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워낙 사안이 그때는 노웅래 의원 개인적인 사안이라면 지금 또 송영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당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어떤 조직적 어떤 돈봉투 살포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용인을 지금 하지 않고 그리고 명백하게 수많은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금 녹취 파일이 때문에 어떤 녹취 파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정치 검찰이라든지 뭐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뭐 이재명 대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즉 노웅래 의원 때는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노웅래 체포동의안 직후에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또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 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동일하게 야당 탄압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거는 이제 부결을 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또 부결을 자연스럽게 시킨 것이.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런 어떤 체포 동의안이 끝난 상황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가 산불에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꼬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송영길 대표 꼬리를 자르려 하다가 몸통까지 잘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 전 대표를 당시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만큼 아직 뭐 송 전 대표가 직접 연관됐다고 하는 건 뭐 검찰만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잘 모르는데 뭐 그 정도 꼬리의 무게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노웅래 의원 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까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앞서 저희가 잠깐 만나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과거 이심 송심 논란도 있었을 정도로 꽤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 20년 이낙연도 있잖아요. 저도 35%의 득표를 해서 당 대표입니다. 나도 유권자인데 왜 나를 공격해서 득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나는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계의 지원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영길 대표는 5번이나 당선된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에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그대로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는 송 전 대표의 과거 지역구인 계양을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당시 대선 경선 당시에는 뭐 송영길 대표가 측면 지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꽤 많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도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심 송심 논란 다 과거 얘기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지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읍참마 속의 어떤 심정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관계는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있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게 없었더라면 있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대표였고 또 경선을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정세균하고 후보들하고 이제 사퇴하면서 과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표심에 있어서 이 그 드랍한 사람들, 즉 이제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걸 두고 과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때 싸울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때 과반 논란에서 실제로 이제 과반이 미달된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결선 투표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이거 과반이 안 된다라고 결정한 게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경선이 1차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넘겨준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하고 한다든지 그 이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마 이 정치적으로 보면 끈끈한 관계를 맺혀 있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 빨리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걸 비춰보면 한편에서는 좀 배신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왜냐? 아니 나한테 지금 빨리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뭔가 방탄도 안 쳐주고 하면서 바로 들어오라고 하면 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바로 그럼 검찰에 가면 나는 처벌을 받는데 왜 나를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원래 7월 달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끊어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당 전체로 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통보를 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좀 고심을 할 겁니다. 조기에 귀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 혐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올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여러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종합해도 송 전 대표 프랑스에서 빨리 돌아오라 혹은 자체 진상조사는 셀프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그러면 와서 그냥 검찰 수사 바로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방어권 자체가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시간을 두고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받는 걸 보고 본인도 거기에 시나리오를 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귀국 날짜가 저는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연락을 했다. 이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게 마치 이곳에 옛날에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나는 참 이상한 게 아니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조사하고 그때 문제 있으면 다 조사하지 왜 이거를 나타났다고 내가 신기했어 정치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는 이미 당에서 연락을 취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그건 아직 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송 대표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통화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네. 누가 어떤 부분을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저는 당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갔습니다. 만약에 그 귀국 못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시면 어떻게 수동을 취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송영 전 대표 와서 처벌 받는다. 이거는 뭐 와서 또 검찰 예상이죠? 수사를 좀 받아보고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직 핵심 당사가 아니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게요. 조기 귀국하라고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 전에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 뭐 7월 정도로 돌아오겠다.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 오늘 몇몇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이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겠다는 즉답은 또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상으로 뭐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임 스케줄, 그러니까 수사 타임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7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수사와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것을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검찰에서 아마 그 전달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수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조기 귀국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께서 좀 전에 얘기하신 어떤 지금의 검찰의 의도, 물론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뭐 희석하기 위해서 그렇다. 국면 전환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이런 말은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쓴소리를 들어야 되고 비난을 받을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감춰지거나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게 이번 기회를 벗삼아서 저는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정말 해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